음악 없이 바로 시작. 회장님,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가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했지만 그 핵심 특허는 형자 최대 경쟁사의 손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한쪽 발은 국가가 깔아준 레드카펫 위에 있지만 다른 한쪽 발은 경쟁사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말 그대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보고는 이 줄 위에서 회사가 과연 어느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 확률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보고를 끝까지 들으시면 시장의 장밋빛 전망에 가려져 있던 이 세 가지 구조적 리스크, 즉 IP 종속, 기술적 한계, 그리고 재무적 압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아는 것을 넘어서요, 이 리스크들이 어떻게 회사의 현금 흐름과 주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인 뉴스만 나열하는 보고서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 왜 지금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 작은 바이오 기업으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근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 이 기술이 어떻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화면 중앙에 이 숫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20에서 22%. 이것이 바로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성숙한 산업은 1년에 3에서 5%만 성장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22%는 매년 시장 규모가 5분의 1씩, 그러니까 20% 이상씩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4년이 채 안 돼서 시장이 2배가 되는 속도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이건 2010년대 중반 AI 반도체 시장이나 2020년 전후에 2차 전지 소재 시장이 폭발하던 바로 그 초입의 성장 곡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섞인 테마가 아니라 이미 돈의 흐름이 시작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성장의 방아쇠는 누가 당겼는가? 바로 이 타임라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미국 FDA는 무려 80년간 신약 개발의 성경처럼 여겨졌던 동물 실험 의무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규제 기관이 이제 쥐 실험 데이터는 못 믿겠다,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고 공식 선언한 과학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글로벌 빅파머들이 매년 수십조 원씩 쏟아붓던 동물 실험 R&D 예산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인간 미니 장기인 오가노이드라는 새로운 그릇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대한 댐이 터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정책적 해자, 폴리시 모트입니다. 회장님, 정부가 이 회사의 기술을 무엇과 동급으로 지정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과 같은 반열에 올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패가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R&D 자금을 밀어주고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고속도로처럼 열어주는 치트키를 쥐어준 것입니다. 후발주자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와도 넘을 수 없는, 국가가 직접 성벽을 쌓아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국가의 보호막 안에서 회사는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일까요? 지금부터 이 회사의 엔진룸을 열어 두 개의 성장 엔진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상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구조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 에이톰은 망가진 장기를 재생시키는 치료제입니다. 이건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성공 시 수조 원 가치의 홈런이 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오디세이는 당장 현금을 벌어오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제약사들에게 오가노이드 모드를 팔아서 R&D 비용을 충당하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는 미래를 위한 꿈, 에이톰이고 다른 하나는 그 꿈을 꿀 때까지 회사를 버티게 해주는 현실, 오디세이인 셈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회사는 막대한 자본 소모가 필수적인 신약 개발에 죽음의 고객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스스로 놓은 것입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두 엔진을 뒷받침하는 숨겨진 보물상자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가노이드 뱅크. 이건 단순한 세포 냉동 창고가 아닙니다. 한국인, 유럽인 등 인종별 데이터, 각종 암과 희귀질환 데이터를 담은 살아있는 인류 질병 도서관입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이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꺼냈으면 임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죠? 둘째, 원가 통제. 오가노이드를 키우는 배양액은 금값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걸 직접 만들었습니다.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원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냉동 보존 기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살아있는 조직을 얼려서 택배 박스에 넣어 보낼 수 있다는 건 이 사업을 소수의 실험실 비즈니스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상업화의 가장 큰 허들을 넘은 기술인 셈입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들으시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기술, 정책, 시장,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부터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보고의 진짜 핵심, 이 기업이 가진 구조적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 이 비교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4년 말 시장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글로벌 화학 제약 공룡인 독일 머크가 오가노이드 원천 특허를 가진 네덜란드의 HUB라는 기관을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단순한 M&A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만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바로 이 HUB에 매년 로열티를 내고 기술을 빌려 쓰던 의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표의 첫 번째 줄, IP 상태를 보십시오. 머크는 이제 원천 보유자가 됐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라이선스 사용자 신세 그대로입니다. 어제까지 월세를 받던 건물주가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가게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손에 쥔 것입니다. 자본력, 글로벌 유통망, 수직 계열화까지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자가 하나 늘어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가게 앞에 건물주가 똑같은 가게를 더 크게 차린 격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계속 머크에게 막대한 기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머크는 그 돈을 총알 삼아 더 싸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고객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중고, 더블 웨미라고 부르는 기술적 종속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머크가 라이센스 갱신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존재론적 위협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경쟁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리스크는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기술 그 자체가 가진 내재적 한계, 생물학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오가노이드를 실험실에서 키우는 인공장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보입니다. 회장님, 오가노이드는 아무리 잘 키워도 결정적으로 혈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모세혈관이 촘촘히 박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실험실의 오가노이드는 그저 영양액에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이 때문에 영양분이 조직 안쪽까지 스며들 수 있는 거리에 물리적 한계가 있고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면 중심부 세포들은 산소 부족으로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부 괴사 현상입니다. 이 말은 즉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이나 심장 같은 두꺼운 장기 전체를 만들어 통째로 이식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공상과학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장점막처럼 얇은 조직을 땜질하는 수준이 명확한 기술적 한계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ATOM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인 환자 맞춤형 방식이 어떻게 가장 큰 경제적 약점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의 왼쪽 자가 유래 ATOM을 보십시오. 생산 논리가 수공예에 가깝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세포를 떼어내서 몇 달간 장인이 키우는 명품 수제 양복과 같습니다. 그러니 규모의 경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치료 시간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진짜 문제는 마지막 줄, 보험 리스크입니다.
이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데 건강보험이 안 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면 오른쪽의 동종 유래 방식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복과 같아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결국 ATOM은 최고의 약이지만 아무도 살 수 없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세론과 약세론을 종합하면 결국 이 회사의 운명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지만 IP 전쟁과 생물학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통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막대 그래프가 이 회사의 가계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 파란 막대가 번 돈, 즉 매출입니다. 23억 원. 그런데 오른쪽에 훨씬 큰 빨간 막대가 나간 돈, 즉 영업손실입니다. 159억 원. 이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한 달에 2,100만 원씩 카드를 긁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물론 기술 바이오 기업의 R&D 투자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속도로 돈을 태우면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계산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의 통장에 남은 실타는 2025년 5월 IPO를 통해 조달한 약 252억 원입니다. 이 돈이 바로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까지 날 수 있는 활주로의 길이, 즉 런웨이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2억 원을 연산 손실 159억 원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1.5년, 즉 1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년 반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시간 안에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18개월의 시한부 상고 앞에서 내놓은 생존 로드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도박입니다. 2020년 미국 FDA의 임상 승인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2027년에는 국내에서 첫 매출을 발생시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28년 결정적인 임상 이상 데이터를 손에 쥐고 글로벌 빅파마의 수천억 원짜리 기술 이전 잭팟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에 적힌 이정표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회사의 생존은 불투명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회장님께서 앞으로 이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 지표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딱 이 네 가지만 추적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디세이 플랫폼의 분기별 매출입니다. 이게 분기당 20억을 넘기는 순간 현금 소진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둘째, A2OMC의 미국 임상 승인 뉴스. 이것은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빅파마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입장권과 같습니다. 셋째, 경쟁사 머크의 동향. 머크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쓴다면 우리의 현금 창출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공시, 유상증자나 국채과제 수준은 회사의 런웨이가 얼마나 연장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직접적인 생명 신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기업은 혁명적인 기술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강력한 순풍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공룡과의 IP 전쟁,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는 현금이라는 거센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회장님, 결국 이 싸움은 과학의 힘이 더 강할 것인가, 아니면 재무 상태의 표의 압박이 더 강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와 데이터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